전자기 유도라는 주제는 문제 유형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형 구분부터 해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 1번이라고 할 건데요. 자, 유형 1번은 어떤 케이스를 만들 거냐? 도체 막대가 등장을 하는데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체 봉이라고 쓸게요. 네, 이런 게 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뭐냐면 시간에 대한 자속 변화가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수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유형이 어떻게 처리를 할까는 거의 전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이 1번 유형이든 2번 유형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할 줄 아셔야 됩니까? 1번 유형이든 2번 유형이든 공부해 보신 분? 뭐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이 전자기 유도라는 주제에서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형 관계없이 유도 기전력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방향 및 크기 결정이다. 자, 혹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단어가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 마시고 천천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이 전자기 유도라는 건 도대체 뭐냐? 전자기 유도란 뭡니까? 전자기 유도 뭐예요? 전자기 유도 뭐예요? 자속의 변화가 있을 때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전기장이 유도되는 현상이에요. 유도 또는 발생하는 현상이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죠?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교과서적인 예시로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일이 하나 준비되어 있다 합시다. 한 3바퀴 정도 가는 거라고 상상하시고요. 이런 코일이 있고 그 코일의 양단에는 저항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다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가 1시간 기다리든 2시간 기다리든 이 저항에서는 열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전류가 흘러야 열이 나올 것인데 만약에 이게 전구인 저항이라 생각하면 빛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으면 빛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 네가 무슨 신이야? 그죠?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 근처에 자석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면 뭐 가까이 움직이든 멀어지게끔 움직이든 간에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서 열이 나오더란 말이죠. 혹은 이게 전구면 빛이 나오더란 말이죠. 괜찮죠? 그럼 자석을 움직인다는 행위는 뭐를 변화시켜줬길래 여기서 전류가 흘러서 에너지가 소비가 될 수 있을까? 뭐가 변하는 걸까요? 자석이 움직이면? 자, N극에서는 항상 자기장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S극으로는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지? 근데 N극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센 거죠. 여기 센 거고 여기 약하고 더 약한 거잖아? 맞죠? 근데 만약에 자석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슬슬슬슬 들이밀면은 점점점 코일이 자기장이 센 영역에 들어가는 느낌이 되는 거죠. 그죠? 자기장이 저쪽, 그죠? 자석이 멀 때는 약했다가 자석이 가까워지니까 점점 세진단 말이지? 괜찮죠? 그래서 코일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를 관통하고 있는 자기장이 세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자속이 변화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참고로 이 자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또 뭡니까? 자속. 뭔가 자속 밀도라고 하는 거에서 자속만 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속 밀도는 자기력선의 다발의 밀도였어요. 근데 자속은 뭡니까? 자기력선 다발 그 자체를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자기력선을 그냥 묶은 걸 우리가 자속이라 부른다고요? 근데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다발이 개수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달라지지. 왜 그럴까요? 밀도가 빽빽한 게 점점 들어오는 거잖아요.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면적 안에 예전보다
훨씬 많이 자기력선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자속이 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이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은 뭐가 유도되냐? 전기장이 유도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 어딘가 이제 전기장이라는 게 생성됐거나 이 전기장이 생성되면 뭐가 있을 거다? 전위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다. 괜찮죠? 전위 차이가 만들어지면 저항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 가 됩니다.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자기 유도라 불러요. 됐나요? 뭔가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서, 자속의 변화가 생겨서 전기장 또는 없었던 전압, 전위차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 부릅니다. 됐죠? 그리고 전기장이 유도되어서 전위 차이가 발생을 할 건데 그 전위 차가 발생했을 때 이 전위차 내지 전압을 뭐라고 부릅니까? 앞으로?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됐죠?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형 1번, 2번 뭐가 됐든 간에 상황에서 유도 기전력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게 포인트예요. 되겠죠? 괜찮을까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자기 유도 개요가 되겠고요. 한번 지워도 될까? 유형 1번 이제 소개를 할게. 지웁니다. 자, 첫 번째 유형 뭐라고요? 첫 번째 유형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체봉이에요.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체 막대, 도체봉이라고 할게요. 한자용어로. 자, 좀 세팅을 해봅시다. 금속 막대를 하나 상상을 하시고 막대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합시다. 근데 얘가 이제 움직이게끔 내가 손을 대서 이동을 시켜줄 건데 자기장이 걸려있는 영역에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기장을 하나 걸어주도록 합시다.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자속 밀도가 크기 B짜리인 자기장이 걸려있다라고 해봅시다. 전부 다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쭉 걸려있어요. 칠판 영역에. 됐어요? 이런 와중에 이 내가 준비한 막대기는 길이가 L짜리라고 해보고요. 이 막대기를 내가 손 대서 오른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이동시킨다라고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도체 막대기니까요. 금속 막대기 안쪽에는 마이너스 성질을 지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좀 많이 있겠죠. 거의 무수히 많은 걸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고 있기는 해요. 그럼 상황을 보세요. 나는 지금 막대기를 이동시켜 주는데 막대기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전자도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긴 해야겠죠. 아, 그렇잖아. 그치? 막대기 움직여줬으면은, 그치? 그럼 상황 보니까, 자기장이 걸려있는 영역에 전하를 지닌 입자가 자기장이랑 수직인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네? 그럼 얘 무슨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안쪽에서? 로렌츠 힘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로렌츠 힘 방향을 찾아봅시다. 왼손 플레이 법칙이고요. FBI고요. 그죠? 이동 방향 오른쪽. 그 다음에 자기장 방향 튀어나온 방향. 그럼 엄지손가락 아래쪽이니까 힘 아래쪽 하시면 안 되고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위쪽입니다 하시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받는 힘의 이름은 로렌츠 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고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입자가 어쨌거나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힘을 받을 테니 위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위로 쏠림이 일어나겠죠. 가속이 될 거니까. 내가 얘 꽉 잡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막대기만 이동시키면 그 안에 포함된 마이너스는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위로 힘 받으면서 갈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위로 쏠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위쪽에 마이너스가 좀 많아질 거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괜찮을까요? 됐어요? 그럼 막대기 이제 보세요. 자기장 속에 있는 막대기를 내가 손대가지고 이동시켜줬더니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분화가 된 거잖아요. 위에 쪽은 마이너스가 많고 아래쪽은 플러스가 많은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 막대기 안쪽에 가령 플러스 1쿨롱을 한 이쯤에 갖다 놓으면은 플러스 전하들이 밀고 마이너스 전하들이 땡기죠. 무슨 효과가 생기는 거야? 안쪽에? 전기장이 생성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화되는 바람에 그래서 안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분화되는 바람에 막대기 내부에는 위쪽으로 전기장이 생성되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아래쪽이 전위가 높은 거고요. 위에 쪽이 전위가 낮은 게 됩니다. 될까요? 원래 내가 막대기 손 안 대가지고 그냥 막대기 가만뒀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쏠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럼 전위 차이가 생길 이유도 없는 거죠. 전기장이 생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막대기는 양 끝이 전위가 동일했어. 동일한 전위. 그죠? 전위 차이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손 대가지고 이동시켜주는 바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쏠리고요. 고전이 저전이가 생기고요. 전이 차이가 생긴단 말이죠. 없었던 전기장, 없었던 전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유도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아시겠죠? 유도기전력이 발생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이 전기장이 생성되는 바람에 그 다음 전자들은 당연히 자기장으로부터 위로 로렌츠 음영을 받지만 동시에 뭐도 받을까요? 전기장에 의한 힘도 받겠죠. 맞죠? 마이너스 성질이니까 전기장의 반대 방향이 아래쪽으로 정전기력을 받습니다. 됩니까? 안쪽에 마이너스가 엄청 많아요. 이미 쏠린 애들 쏠려가지고 전기장이 생성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인 애들, 대기하고 있었던 애들 보니까 로렌츠임 받고 정전기력도 받아요. 근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직 조금밖에 안 쏠려 있으면 전위 차이도 얼마 안 날 거고 전기장도 좀 약하겠죠. 그래서 정전기력이 좀 작겠죠. 그럼 로렌츠임이 이기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더 쏠리겠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가 더 쏠립니다. 전기장이 더 세집니다. 전위 차이도 더 벌어집니다. 그럼 그 다음 전자는 정전기력이 더 커지겠죠. 근데 아직도 로렌츠임이 이기면 어떻게 돼? 더 쏠리는 거지 뭐. 언제까지 이게 반복이 될까? 네, 전기장이 세져서 정전기력이 커져서 로렌츠임이랑 같아질 때까지 커지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가 막대기를 이동시켜주면 알아서 쏠림이 끝날 때까지 쏠려서 일어날 거고요. 결국 전자가 받는 힘은 평형인 상태로 맞춰져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힘의 평형 관계를 써보도록 합시다. 언제까지 쏠렸을까? 힘의 평형이 될 때까지 쏠린다. 로렌츠임 크기와 정전기력 크기가 같아질 겁니다. 자, 이제 로렌츠임 크기를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전자의 전하량 마이너스 2 해서 절대값 2만 쓰고요. 그 다음에 V로 이동하고 있는 막대기니까 역시 이동 속도 V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자속밀도 B짜리 자기장이니까 2VP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정전기력의 크기예요. 전하의 절대값 22 쓰시고 전기장 세기 2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전하의 절대값 22는 공통이니까 사라지시고, 따라서 막대기 내부에 생기는 전기장 세기 언제까지 세질 거다? 요거 될 때까지 알아서 세질 거다 라는 얘기죠. 이거 될 때까지 쏠림이 계속 일어났을 거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장 세기 구했고 전기장 방향으로 떨어진 거리 L짜리인 것까지 확인됐으니 위에 끝이랑 아래 끝의 전위 차이도 쉽게 구할 수 있죠. 몇 짜리라고 하시면 돼요? 전기장 세기 곱하기 L,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위에 끝과 아래 끝 전위 차이를 없었던 전위 차다 해서 유도된 전위 차다.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유도 기전력 크기는 VB라고 하는 전기장 세기 곱하기 거리인 L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매번 유도해서 쓸 수 없으니까 요거 최종 형태는 외우도록 합시다. 아,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지. 이거 왜 그러지 마시고, 그죠? 이건 이거대로 좀 아는 게 좋아요. 알겠죠? 생각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최종식은 암기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V는 이건 뭐예요? 막대의 이동 속력이 되고요. 자, B는 뭡니까? B는 자기장 자속 밀도가 되겠죠? 자속 밀도. 그 다음에 L은 뭡니까? L은 양단의 거리가 되겠죠? 그죠? 막대 길이라고 하시면 되나요? 이렇게 하시면 될까요? 됐어요? 네. 그래서 자기장 속에 막대기가 있고 막대기가 움직이고 있으면 뜬금없이 없던 전이차 유도된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 알겠죠? 그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얼마냐? VBL로 구한다. 이거 외우시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유도 기전력 크기는 이걸로 구한다 치고 유도 기전력 방향은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고전이냐는 어떻게 따져야 돼요? 어디에 마이너스가 어디에 플러스가 쏠렸냐만 따져주시면 되죠? 그죠? 저 왼손으로 따져주시면 돼. 근데 마이너스 생각하면 불편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줍시다. 막대기 플러스 성질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랑 반대로 움직인 거잖아. 그죠? 플러스는 어디로 로렌츠임 받았을 것만 따져주시면 돼요. 됐죠? 왼손 플레이 법칙 이용합시다. FBI에요. 자, 플러스 성질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하시고 B는 튀어나오는 방향이다. 그럼 F가 아래 방향이죠. 플러스 성질은 로렌츠임 아래로 받아서 아래로 쏠렸을 거고
언제까지 쏠릴까? 힘이 평형이 될 때까지 쏠린다. 그래서 플러스가 쏠릴 쪽에 고전이 있다. 그다음 얼마나 전위가 차이 나냐? V별로 구한다. 요거 두 개 외웁니다. 아시겠죠? 유도기 전력 크기고요. 유도기 전력 방향은 플러스가 받는 로렌츠인 방향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거기가 고전위가 될 거다. 따지실 때는 왼손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왼손 플레밍 법칙으로 따진다. 됩니까? 됐어요? 됐죠? 자, 그럼 막대기가 유도기 전력이 발생했다는 건 도대체 뭐냐? 막대기가 자기장 속에서 이동하는 바람에 아래쪽이 고전위가 됐으니까요. 마치 이 외부에서 보면은 이 막대기는 그냥 전지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전위가 차이가 나는 막대기잖아. 됐어요? 이 지금 움직이는 막대기에 도선 같은 거 꽂아가지고 전구까지 꽂으면은 빛이 날 거란 얘기예요. 전위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마치 전지처럼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막대기는 전지처럼 변했다. 전지화됐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막대기가 전지란 게 아니고 전지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손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럼 전지가 기전력이 몇 짜리고 어느 방향으로 달린 전지가 그거 따지실 때 어떻게 하신다? 유도 기전력 크기가 이겁니다. 전위 차이 이만큼 나는 전지처럼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방향입니까? 아랫방향입니다. 아랫방향 어떻게 따지신 거예요? 플러스가 아래로 로렌츠 받으니까 아래로 쏠려서 그 방향 고전입니다. 그렇게 따질 수 있으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요거 이제 복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